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매매 기법 시간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9번째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량주 파트로 들어간 지는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매매 기법을 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간단하게 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 우량주 공략법 5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은 우량주를 포착을 했어요. 그 전까지 앞전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매매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을 간편하게 발굴을 한 다음 포착된 종목들을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원래의 재료들을 찾은 이후에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요리사들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왜 내가 하면은 맛이 없고 저 되게 대단한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은 맛이 있어요. 그것처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매매하는 위치, 매매하는 방법, 매수 시점이라고 우리가 주식에서는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차이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되고 어떤 분은 수익인데 어떤 분은 손실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매매했는데 이런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는 우량주를 공략합니다. 테마주 안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형주, 조그만 종목들, 이슈주. 실적은 정말 안 좋은데 재료나 이슈에 의해서 그날 단기 파동이 나오는 것들, 이런 거 매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달 했었죠. 지난 한 3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매매를 했었지만은 이미 4월 달을 넘어가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시장이 우량주, 실적주, 이런 시점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량주 공략법을 그 누구보다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렸고요. 아시아경제TV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포트가 우량주로 이미 교체가 돼서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게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량주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지난 8번째 시간에서 배웠던 부분들 복습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량주는 하락하면 산다. 우량주는 내려가면 산다라고 말씀드렸죠. 빠지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확 뛰어버려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양봉이 발생하면서 크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걸 갑자기 사버려요,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이만큼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반대로 밑으로 시퍼렇게 빠져버리면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경험해 보시면 적어도 저는 우리 주식 경험을 한 2년 이상, 한 2년 정도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매매했던 과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내가 팔면은 올라가네? 오히려 고가에서 사면 떨어지네?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량주는 기본적으로 우량주는 대형주일 수도 있고 작은 종목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을 주고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공략을 한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우량주.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제가 오늘 9번째 강의 시간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난 시간 내용까지는 이러한 우량주는 어차피 기업의 가치 투자, value,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할 때 편입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하단에 설명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유,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뭐가 좀 안 좋아졌다. 하지만 가치는 그대로다. 그러면 사야죠. 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세일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세일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상품이 이렇게 있는데 겉에 포장지가 약간 기스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 거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제품들은 멀쩡하게 100%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약간의 이제 삐스탁이라든지 하자 상품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좀 저렴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트가 좀 무너졌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나갈 수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종목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에 투자하는 분들은 우량주는 하락할 때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위험한 차트에서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험한 차트가 나왔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일까요? 기관일까요? 여러분들일까요? 무서운 차트, 막 급락 나오고 빠져버리고 막 빠질 때 여기서 우리가 얼어붙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라고 긴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만 여기서 긴장을 하게 되고 외국인 기관은 이게 웬 떡이야? 이거 그렇게 기다려도 안 내려오더니 이렇게 내려오네? 매수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위험한 차트에 기회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월봉 차트. 한 달 동안의 추이를 보는 월봉 차트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제가 지금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음봉이 발생했다는 거는 월봉 차트상으로 10%이 나왔다는 얘기죠. 빠졌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다. 무려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기다립니다. 저도 예전에 매매를 할 때 진짜 수익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하는 것마다 빠져요. 진짜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종목은 우상향을 하는데 샀다가 팔면 손해. 그러니까 종목이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샀다 팔면 손해. 샀다 팔면 손해. 샀다 팔면 손해. 이거를 반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가 진짜 안 될 때, 진짜 꼬였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큰 흐름을 봤을 때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으면 음봉이 나와요. 월봉상에서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한 달 동안의 주가 변동 보니까 빠지더라. 한 달 동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정상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 판단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맨날 수익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옆에 뭐 아는 친구는 오늘 뭐 무슨 종목 사가지고 상한가가 나왔다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멀쩡하게 가는 이 빠지는 종목들 괜찮은 건데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걸 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예제 차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었죠. 월봉 차트에서 음봉 빠진 다음에 좋은 고용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 여기서 보시면은 지난번에 뭐 예전에 보시면 2014년도죠. 14년도 겨울에도 이렇게 음봉이 나서 쭉 빠졌다가 올라가고 나서 바로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여기서도 이제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월봉 차트에서 음봉 빠지는 구간에서 우리는 거기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빠져버린 거, 살벌하게 빠진 것보다는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발생한 다음에 나오는 자리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었죠. 다른 종목이었던 하나금융지주 역시도 이렇게 월봉에서 빠지다가 이렇게 변곡이 나오는 구간에서 좋은 흐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테크닉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롯데케미칼 역시도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이건 양봉 패턴이었습니다만은 전달이죠. 전달이 음봉이 나왔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것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음봉 나온 다음에 올라가고, 음봉 다음에 올라가고. 그죠? 이동평균선을 지켜준다라는 부분들. 저점을 지킨다는 거. 다 테크닉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업이 좋다면 차트가 안 좋을 때 사는 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요즘에 매집 중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역시도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가 빠지기만을 기다려요.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데 저는 거기도 추천을 해요. 이런 종목을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 자리에서.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은 자리는 제가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외국인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봐도 좋다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구간에서는 못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빠지는 구간, 누가 봐도 살벌한 구간에서만 편입을 들어가서 지금까지 수익을 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OL 종목 역시도 그동안에 많이 빠지다가 바닥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바닥 나와서 여기 이동평균선 딛고 올라가고, 하락했다 이동평균선 딛고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양봉 때 사면 수익이 적지만 음봉에 사면 수익이 좋다. 이건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빠르게 복습을 해봤고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청 잘 하셔야 되겠고요. 노트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준비하시고 적어서
보시기 바라겠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단순히 하루 이틀짜리 단기 테마주가 아닙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수급이 좋은 종목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수급이라는 게 뭐다? 우리가 이게 그냥 이유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수급이 뭐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요 숫자와 요 급자를 따가지고 수급이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급이 좋다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다.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다는 얘기로 쓸 수가 있겠고요. 뭐 거래량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종목을 사고 파는 주체들, 이 사고 파는 주체들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느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쌍끌이 매수 종목이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수급 얘기를 하다가 쌍끌이로 갑자기 급 넘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자, 요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쌍끌이 매수 다 아실 거예요. 쌍끌이 매수가 뭐냐? 외국인도 사고요, 기관도 사요. 거기다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인다면 개인은 팔고 있어요. 요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의 주요 매수 주체들을 딱 3개를 꼽자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3개를 꼽자면 딱 3개를 꼽자면 주요 매수 주체는 개인, 여러분들입니다. 저예요. 개인이에요. 그리고 기관, 외국인까지 총 3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매수 주체들은 개인, 기관, 외국인 3개로 나누게 되죠. 그렇죠? 그 중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쌍끌이 매수예요. 쌍끌이. 왜 우리가 물고기들을 잡을 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다예요, 여기가. 시커먼 바다인데 배가 한 대가 있고 또 배가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양쪽에서 그물을 엮어가지고 양쪽에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버립니다. 배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제가 뭐 이쪽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만 전달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끌고 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혼자서 끄는 것보다 양쪽에서 끌면 더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쌍끌이 매수라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이 막강한 주체들이 동시에 사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매수, 확인 시 매집으로 우리는 판단을 한다. 하루만 매수가 나온다 그래도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쌍끌이 매수는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꾸준히 나오는 것들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계속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에게 익숙한 조건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 다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기능이 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 기능이 쓸쓸하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활용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사용할 조건식은요. 첫 번째 조건명을 검색을 해야겠죠. 뭐냐면은 순매매라는 거야. 순매매. 순매매, 뭐 순매수, 순매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앞에 순자가 들어가는 요거는 뭐냐면은 매수하고 매도의 어떤 수량을 계산을 했을 때 마치 그런 거예요. 순매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량이 있다라고 할게요.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어요. 그죠? 뭐 개인들 중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매수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순매수라고 하게 되고요. 매도량이 더 많다. 그러면은 순매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합을 이 두 개 수치를 합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순매수, 음수가 나오면 순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매매라는 거는 그 매수와 매도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수가 나오면 순매수, 음수가 나오면은 순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매매라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의 순매매 일수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해주면은
이렇게 하단에 메뉴가 나오게 되죠. 클릭하게 되고 다음 상세 조절 메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설정을 했으면은 자세하게 또 이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건드려야 되냐? 자, 아까 전에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을 전부 다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을 사야 되고요. 개인들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두시고요. 요 숫자들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요. 10일. 10거래일이면 2주예요. 2주 동안의 거래일 중에서 7일 이상 외국인이 순 매수하는 경우 최소 순 매수 수량은 그냥 한 주라고 해봤어요. 이것도 좀 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한 주. 한 주라도 많이 샀으면은 즉 이 순 매수량이 플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외국인이 사고 있다 라고 저는 가정을 하고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0거래일 중에서 7일 이상 외국인이 순 매수한 옵션 하나 추가, 그리고 10거래일 중에서 7일 이상 기관이 매수한 경우 추가, 또 마지막으로 10거래일 중에서 7일 이상 개인이 순 매도한 경우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해놨어요. 자세히 보면은 순 매수, 요거는 이제 순 매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옵션 설정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으로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의미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들은 사고 개인들은 파는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종목들이 뭐가 나왔는지를 한번 간단히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쭉 나왔어요. 쭉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종목들이 지금 한 12개 정도가 나왔는데 빠르게 이거를 검토를 하면서 이거는 사야 될 건지 팔아야 될 건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휙휙 지나가면서 이거 일일이 분석하면 진짜 세오라 내오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종목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작은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뭐 현대모비스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성우하이텍, 뭐 삼성증권, 하이마트, 유안타증권, NH엔터, 뭐 SK증권 이런 식으로 덩치가 큰 대형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대형주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6개월째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거 플러스 기관이 사는 것까지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보니까 간단하게 좀 몇 종목만 대표적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 현대모비스를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봉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주봉 차트를 오픈을 딱 열어보시고요. 무엇을 보느냐? 너무 많이 오른 거 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현대모비스는 무려 일주일 동안 10%가 올라왔어요. 이번 주면 10%가 올라왔다는 거는 대형주 치고는 그래도 작지 않은 상승입니다. 중소형주야 뭐 하루에 20%도 올라가고 하지만은 대형주는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상승이 나왔으면 과거에 이만큼 올라갔던 적이 잘 없죠. 그만큼 이번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3주 연속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합하면 한 4주 연속. 한 달 동안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패스, 넘어갑니다. 수급은 보면 되게 좋죠. 보시면 어때요? 개인 팔고, 개인들은 다 팔아요, 그냥. 다 팔죠? 누가 삽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만 신나게 사고 있어요.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종목이. 이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유고, 이게 결과물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는 지금 사기는 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는 쌍용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인데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시면 어때요? 개인들은 신나게 팔고 있고, 그죠? 신나게 개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좀 뜨문뜨문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외국인 사고, 기관 사고, 동시에 사고 있네? 이게 바로 쌍끌이에요, 쌍끌이.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종목이 가야 되는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평가주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보자면 과거의 주가 여기 있죠? 지금 주가는 여기 바닥권에 있죠? 여기. 물론
음봉이 낮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올라가는 구간이라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으면 편입하셔도 돼요. 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잘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라도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면 저평가주라고 보시고 편입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목 한번 더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지금 잘 올라가요. 그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라갔어요. 수급 한번 볼까요? 개인들이 신나게 팔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아는 사람들만 열심히 사고 있어요. 쌍끌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수급이 좋은 종목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딱 좋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팔고 외국인 기관 사는 것들. 이게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10,000원대에 있었던 게 지지난달 같은데 벌써 지금 한 40%대가 올라가가지고 이 사이 40%가 올라갔죠. 그죠? 근데 주가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주봉 차트를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신고가에 있다. 그러면은 이미 이 매수세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이거는 성호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역시 주봉 차트를 제가 열어놨어요. 수급 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누가 사고 있어요? 누가 팝니까? 답 나왔죠? 주가는 바닥이에요. 왜냐하면 과거 주가 이만큼 가있던 종목인데 지금 이만큼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이 정도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인데 수급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은 아직 이 친구들은 종목들을 사고 있지만 끌어올리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외국인 기관이 바보라서 샀겠어요? 바보라서 얘네 둘이 손잡고서 야 우리 바닥에서 이렇게 사겠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같이 동참해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음 빨리 볼까요? BH 어때요? 수급이 아무리 좋아도 신고가는 너무 높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거 들어가서 수익 보기보다는 빠질 확률이 높죠. 이미 한 주 동안에 14% 이상 올라갔으면은 이거는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다음 롯데헬마트 역시도 좋지만 나쁘진 않아요. 8% 올라갔으면은 그럴듯합니다만 여기 제 차트에 봤을 때 이동평선 이 저항선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록 수급은 굉장히 좋지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패스하시는 게 좋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종목들. 수급은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수급. 하지만 주가는 과거 얼마짜리였어요? 저 위에 있어요.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6%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편입을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종목이 아무리 우리가 검색식을 통해서 좋은 게 나오더라도 고가, 저가를 보고 바닥에 있는 걸 사신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걸 사면은 아쉽지만 우량주지만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잘 종합을 해보면은 검색식을 통한 이런 종목이더라도 차트를 통해서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자. 위냐 아래냐만 보시면 돼요. 아래에 있는 거 사면 수익을 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드린 내용들 수급,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수급주를 찾는 방법을 강의 드렸고요. 찾고 나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들에 대한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시아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 방송을 참여하시면 제가 자세한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